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22호 제2면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사각지대, 장애인.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덕분에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과 때문에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한 지 어느덧 2년이 지났다. 지금 장애가 없는 사람들도 힘들고 답답한데 코로나19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는 이 순간순간이 얼마나 힘들고 고생스러울까 하는 생각이 먼저 앞선다. 코로나19 팬데믹 전에도 이미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이들이다. 몇몇 장애인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올해 대선과 맞물려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 보장을 위한 헌법 개정을 공론화시키고자 고군분투 중이다. 장애인들에게 코로나19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혹할 것임이 틀림없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고통과 교훈 그리고 기회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변혁적 리더십 이 차기 지도자가 갖춰야 하는 덕목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특히 장애인이 재난에 취약한 것은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기능적, 인지상의 문제라기보다도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크다는 점이 안타까운 일이다. 코로나19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질병재난 속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안전은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안전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장애인의 삶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하다. 뒤늦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의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실제로 장애인이 감염증에 노출되어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에 처해질 수 있다. 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른 활동보조인의 기피 등에 의한 돌봄 서비스의 공백도 우려된다. 장애인의 감염은 보다 근접한 거리에서 세심한 돌봄이 요구된다. 대응 방안 예로 이용자가 타지 방문 후 자택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 중단 결정에 혼란이 온다. 실질적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유지를 위해 가족에 의한 대체 지원을 일시 허용함으로써 활동지원사의 감염에 대한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서비스 공백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비수급자의 경우 긴급활동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발적인 돌봄 서비스에 참여를 독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장애의 유형과 장애인의 활동 공간 그리고 긴급한 요구 상황에 따라 다양하고도 세부적으로 강구될수록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코로나19 사태에 처한 장애인들과의 소통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장애인들과 제도권과의 직접적인 매개자인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의 역할도 좀 더 책임감 있게 수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생존을 위협하는 신종 바이러스를 기필코 극복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 각 방면에서 기울이고 있는 노력은 결국 사람답게 살려는 욕구의 일환일 것이다. 장애인들도 코로나19 감염과 감염 불안으로부터 해소되고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지 않는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미랄복지재단 최빈국 장애인 자립지원 캠페인 실시 우리 마을을 부탁해. 미랄복지재단 이사장 홍정길 이 최빈국 장애인들의 자립지원을 위한 우리 마을을 부탁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3일 목 밝혔다. 말라위 등 아프리카 대륙의 빈곤 지역에서는 장애는 신이 내린 저주라는 잘못된 인식이 만연하다. 이에 많은 장애인이 어려서부터 차별과 학대, 방임을 경험하며 성인이 돼서도 마을의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케냐 키스무주에 사는 로즈라인 아티에노, 가명 13세의 가족들은 13년 전 친족들과 연락이 끊겼다. 아티에노가 언어 발달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는 것이 이유였다. 농사를 함께 하던 친족들과 단절되자 생계가 곤란해졌다. 굶지 않으려면 당장 일을 구하러 나가야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냉담하기만 하다. 후가 발표한 2021 세계 장애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 출연율은 고소득 국가보다 저소득 국가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일수록 장애인은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지만 적절한 지원 체계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미랄복지재단은 최빈국 장애인의 빈곤과 차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장애인 자립마을 캠페인을 기획했다. 장애인 자립마을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자원을 기반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마을이다. 미랄복지재단은 장애인 재활사업을 전개 중인 해외 11개국 13개 사업장에서 장애아동 돌봄 교실 특수학교 운영 이웃주민 활동 보조인 사업 장애인 직업재활 교육 장애가정 공동농장 운영 장애인식 개선 박람회 개최 의료보장구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미랄복지재단 홍인경 해외사업부장은 최빈국의 경우 질병과 자연재해, 열악한 환경 등으로 고소득 국가 대비 장애 출연율이 높다며 마을의 변화를 통해 장애인 가정이 지역사회 안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캠페인에 동참해 주시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우리 마을을 부탁해 캠페인은 미랄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기 후원을 통해 장애인 자립마을 구축에 동참도 가능하다. 중앙선관위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장애인단체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지방선거에서의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앙선관위 선거국장 주재로 개최된 이날 간담회는 2022년 양대 선거에 대비한 장애인 유권자 투표 편의제도 안내와 9개 장애인단체별 의견 수렴 및 토의로 진행되었다. 참석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은 직접 투표 절차를 체험하고 휠체어 출입이 가능한 대형 기표대, 특수형 기표용구, 점자형 투표 보조용구 등 투표 편의 지원 물품을 살펴보았다.
김재원 선거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가 선거 결과에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선거정보 접근성 향상과 투표편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정책간담회에 앞서 장애인단체 대상 사전 의견 수렴을 거친 후 투표 사무관계자 대상 장애 유형별 지원 방법 교육 내용 별도 편성 시각장애인 정보 접근성 강화 쉽게 설명한 투표 안내자료 개선 등 장애인단체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였다. 특히 쉽게 설명한 투표 안내 애니메이션 투표 안내 책자 투표 안내 카드를 제작하여 발달장애인 등 선거인이 투표 방법과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하였다. 또한 문자 정보의 해독이 어려운 선거인이 음성으로 투표일 시 절차 방법 등 선거 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수신자 부담 아우즈 회선을 운영하고 시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투표 안내문도 발송할 계획이다. 어르신 장애인 등이 투표소에서 투표 편의물품, 특수형 기표용구, 투표 가이드북 리플릿, 점자형 투표 보조용구 등을 쉽게 요청할 수 있도록 사진을 첨부한 투표 편의 지원 안내문은 모든 사전 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에 부착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 이후에도 장애인 단체의 건의사항 및 개선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 방안이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